네, 8월 14일 장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4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1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이 3900억 매수, 기관은 1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마감했고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826억 매수, 기관이 8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7,100선 마감했고 2.43%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400선까지 올랐고 1.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오른 이유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거나 이랬으면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텐데 예상치가 0.2%였는데 0.1% 정도로 소폭 하회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살아난 상황입니다. 오늘 9시 반에 또 CPI 발표가 있는데요. CPI의 컨센이 PP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CPI도 낮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버린다면 또 시장이 살짝 출렁거릴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나오는 CPI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358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921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원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진정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진정세에 접어들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좀 강력한 모습 나왔고 시장의 강력한 주도주들은 뭐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제일 많이 나온 종목들도 바이오 쪽이고요. 또 최근에는 뭐 코로나19가 뭐 재확산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관련된 주들 테마로 엮여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 바이오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고 또 미국 시장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 반도체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널뛰기 장세가 최근 들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 좀 시장이 많이 널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적으로 보시면 어, 코스피는 이제 미국 훈풍에 2640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내일 광복절은 국장이 휴장을 하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은 많이 샀지만 선물은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늘 자동차랑 금융주는 약간 약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당분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블랙 먼데이 때 주문 취소를 해서 이제 그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그 컴플레인을 걸었었는데 이번에 금융투자협회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서 서비스 제공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택 많이 폭락한다고 해서 주문을 막아버리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겠죠. 그래서 주간 거래는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에 대한 기사인데 인텔이 최근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죠. 거기다 배당 또한 하지 않겠다라는 말하면서 어, 큰 폭의 하락 나왔었는데 인텔이 이번에 ARM 지분을 어, 전량 처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118만 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ARM이 유망한 주식인데 왜 매각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이번 ARM 매각에 대한 논평은 거부하겠다라고 밝혔고, 인텔 같은 경우는 현재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파운드리 TSMC 대항마로 지금 미국이 키우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더십 공백 메운 에코프로 그 8.15 사면으로 에코프로 전 회장인 이동채 전 회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주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현재 경영 공백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될 것이고 또 사면 취지로 지역사회 구명 노력 등 뭐 다양한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당국이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좀 자세히 보시면 약간 찌라시성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한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뭐 해체도 시도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구글 해체에 나설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 해체를 밀어붙일 경우 법무부가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꼽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광고 서비스 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며 아마 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상호 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해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쟁 업체인 빙 그리고 덕덕고 등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통들에 의해서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가 있다는 건 구글 주가에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일어난다면 또 구글 기업에 약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주도권이 커진다. 그래서 국내 수입 완성차 업계들이 속속 배터리 제조사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죠. 최근에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어느 나라산 배터리를 쓰느냐 이거를 공개해야 되는 약간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 사이에 배터리 안정성이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됐다. 그래서 완성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정보 공개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수입 전기차 모두 한국산 배터리 장착된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텔란티스 코리아도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 3종은 모두 배터리 정보를 안내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신차 발표 분위기도 매우 달라졌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신차 발표의 새로운 문법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 어느 나라 걸 씁니다를 이제 무조건 약간 발표하는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중국산 배터리 자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또 들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반대 수혜로는 한국산 배터리나 일본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라면 상위권 몇 개 제조사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적어도 당분간 국내 시장에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신차라도 명함도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를 좀 국내 배터리사들이 또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배터리 업계의 이동채 회장의 사면과 이 배터리 주도권 커지는 거 해서 좀 2차 전지 쪽에서 좀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완화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PPI는 CPI보다는 시장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지만 CPI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홈디포가 실적 컨콜에서 경기 둔화를 이유로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말한 점도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PPI까지는 물가가 안정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금리나 확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 특히 엔비디아가 6.5%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블랙웰 출시 지연이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 나오면서 많이 눌렸던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어제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CPI 발표 나오는데요. PPI 낮게 나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컨센 낮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CPI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지표가 8월 말쯤에 8월 28일쯤에 발표될 GDP 예상치 그거 중요해 보이고 또 9월 초에 있을 실업률 발표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실업률이 또 오르거나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또 나왔던 지표들이 또 악으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좀 크게 반응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ISM 제조업지 고용지수가 이제 낮게 나왔고 실업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뭐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낮게 나왔다고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실업률 발표 뭐 이런 거 큰 것들 나오면은 또 시장 분위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흥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가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 잘 확인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